2학년 1학기 수학 복습 두 번째 시간 지수법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런데 이 지수법칙 파트 애들이 꽤나 많이 헷갈려 하거든. 헷갈려하는 파트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웠던 지수법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 그거를 한번 복습 먼저 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앞에 칠판을 보자. 3 곱하기 a 곱하기 b 돼 있다. 이 녀석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좀 줄여 써보시오라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가 붙어있는 이 곱하기 기호가 문자를 만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다. 그래서 3 곱하기 a 곱하기 b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3a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바로 붙어 있거나 문자와 문자가 바로 붙어 있으면 뭐가 생략된 거다? 곱하기가 생략된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왜? 아니 그러면 곱하기란 기호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다 붙어 있는 건 곱하기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그렇게 따지면은 3 곱하기 7을 곱하기 생략해서 37로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숫자는 붙여 쓰게 되면은 십진수라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숫자가 곱해진 건지 아니면 두 자리 숫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곱하기를 생략하는 건 항상 언제일 때? 문자끼리 곱해져 있거나 문자와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 제곱꼴이라는 걸 1학기 때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서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이 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같으면 바로 계산 가능하니까 16 하고 계산하면 되지만 11 곱하기 11 같은 건 계산하기 싫잖아. 솔직히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다르게 줄여서도 쓸 수 있더라. 어떻게? 11의 4제곱이다. 이렇게 거듭 제곱글로 표시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옛날에 수학을 배웠던 선생님들은 11의 4승 해갖고 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자, 그걸 그대로 응용해갖고 요거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선생님 왜 7 곱하기 13 곱하기 7 곱하기 13 곱하기 7 곱하기 13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근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사실 우리는 4 곱하기 5 하나 5 곱하기 4 하나 둘의 계산 결과는 어떻다? 20으로 똑같다. 그래서 곱하기의 경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더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13 곱하기 13 곱하기 13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바꿔서 써보자. 그럼 7이 몇 개 곱해져 있다?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은 7의 3제곱 곱하기 13이 3개 곱해져 있으니까 13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냥 곱하기 다 해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기는 된다. 그냥 저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 곱하기 x 곱하기 3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니까 문자하고 숫자가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2x3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된다. 자, 항상 줄여서 쓸 때는 숫자를 가능하면 뭐 해라? 제일 앞으로 보내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2 곱하기 3의 x로 써준다. 그런데 2 곱하기 3은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를 생략할 수 없지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계산을 하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6x다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밑에 마지막 분수의 곱하기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라는 거. 분수는 뭐 해주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 곱하기 되어 있으면 뭐는 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a 분의 3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제 숫자와 문자의 곱셈이잖아. 그래서 2와 a를 붙여서 2a 분의 3과 b를 붙여서 3b 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중1 때 배웠던 거 복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 2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건 뭐였을까 해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지수법칙이란 건 위에 거듭제곱꼴, 세제곱이라든지 네제곱 같은 거, 이거 계산하는 규칙에 관한 거다. 자, 뭔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제일 위에 거 보니까 뭐가 붙어있다? a 곱하기 a가 있더라. 우리는 11 곱하기 11하고 11이 여러 개 곱해져 있으면 11의 4제곱 하고 썼었죠. 문자일 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선생님 그럼 만약에 3개 곱해져 있다면요? 당연하죠. a 곱하기 a가 있다면 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a 곱하기 b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a가 두 개면 a 제곱이지만 a와 b는 서로 다른 거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곱하기 생략해서 써서 a, b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쓴다. 자, 세 번째 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c. 쌤 순서가 뒤집어서 막 섞여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해봤듯이 곱하기는 뭐해도 상관없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었고, 그러면 7, 13, 7, 13, 7, 13 곱해진 것도 7끼리 모으고 13끼리 모으고 그렇게 계산했었지. 당연하게 문자로도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얘는 a가 하나, 둘, 세 개 곱해져 있네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 다음에 b가 두 개 보이네. b 곱하기 b. 그 다음에 c가 끝에 두 개 보이니까 c 곱하기 c로 보면 되고, 그러면 a가 몇 개 곱해져 있다?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위에 조그맣게 숫자를 써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b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b의 제곱. 거기다가 우리는 곱하기 생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적고 써도 되고요. 뒤쪽에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바꿔 쓰게 되면 문자하고 숫자가 섞여 있지만 앞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도 있네요. 그래서 3의 제곱. 그런데 숫자끼리는 문자 생략하면 안 되겠지. 곱하기 생략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앞에 곱하기 써주고 a 있으니까 얼마? a의 제곱까지 쓸 수 있더라. 그런데 곱하기 기호 좀 귀찮더라, 생략하고 싶더라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 숫자는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지요.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2는 4, 8, 8 곱하기 3의 제곱은 9, 8, 9, 72a 제곱.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수법칙 두 번째 간다. 그래서 a가 여러 개 곱해져 있는 건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a 제곱이나 a 세제곱 이런 애들끼리 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a 세제곱이란 건 뭔 얘기야? a 곱하기 a였던 거죠. 거기다가 뭐를 다시 곱한다? a 제곱을 곱한다. 색깔 다르게 해서 구분해보자. 곱하기 a 곱하기 a인 셈. 그래서 실제로 a가 몇 번 곱해진 셈? 5번 곱해져 있는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는 a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수법칙 첫 번째 규칙, 밑에 있는 문자가 똑같고 지수가 있으면서 곱하기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3개 곱하기 2개니까 총 몇 개 곱해진 거? 5개 곱해진 거. 그래서 곱하기 되어 있으면 지수를 뭐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더하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얘기. 자, 곱하기 해봤으면 이번에 당연히 뭘 해봐야 돼? 나누기 해봐야겠지요. 그리고 느낌이 온다. 뭐냐 하니까 곱하기 돼 있으면 지수끼리 더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누기 돼 있으면 지수끼리 당연히 뭐 하게 될까? 빼게 되겠지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쉽긴 한데 정석을 배워보자. 는 해가지고 나누기의 핵심은 항상 분자 나누기 분모다. 분자 나누기 분모라서 얘는 뭐로 보면 되느냐? 분자 b의 세제곱 나누기니까 분모에다가 b의 5제곱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뭐 하면 돼? 약분하자. b가 3번 곱해져 있고 b가 5번 곱해져 있으니까 b 분의 b
있을 거고 어머나 위에 3개랑 어머나 아래쪽에 3개를 약분시켜버리고 나면 분모에 b 2개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얼마다? b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3승 5승이 아니라 5승 3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5승 3승이었다면 이번에는 위쪽에 b 2개가 분자에 b 2개가 남을 테니까 뭐로 바뀌었을 거다? 그러면 1분의 b 제곱 남아서 b 제곱이 됐을 거다. 그래서 5에서 3을 빼서 2가 된다라는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치수법칙의 3번째 규칙, 분배법칙에 해당하는 건데 노란색. 자, 괄호 치고 나서 지수가 한 번 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괄호 밖에 지수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이 전체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래서 x제곱의 세제곱하면 x제곱이라는 게 3개 있다는 소리니까 써보자. 써보면 어떻게 돼? x제곱이라는 거 x제곱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제곱 이렇게 3개 곱해져 있다는 소리고, 그럼 다시 안에 거 풀어서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 안에 거 풀었으면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많다. 자, 아이고 하은이 수업 듣고 있으려나? 자,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만들고 나서 보니까 몇 개다? 6개지요. 6개니까 결과적으로 x의 6승이더라. 자, 그래서 괄호가 붙어 있으면 안에 거가 다시 위에 거만큼 있다는 뜻이니까 괄호는 위에 있는 숫자끼리 서로 뭘 하면 되느냐? 곱하면 된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자면 A의 7승에 8승 같은 게 있었다 하게 되면은 괄호 풀어서 생각해봐도 좋겠지만 우리는 바로 생각해서 A 7개짜리 박스가 다시 8개 더 있다는 셈이니까 A의 7 곱하기 8 되어서 A의 8, 7이 56승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수법칙, 같은 밑에 있는 숫자가 같은 거 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숫자가 같은 것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자,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괄호 붙어 있으면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해준다. 요 3가지 규칙이 반드시 익혀놔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와, 첫 번째 문제, 2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의 4승 나누기 3 곱하기 a 곱하기 b의 3승의 제곱.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괄호 풀고 생각해보자. 괄호에 들어가 있으니까 2가 4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곱하기해서 2의 4승. 쌤, 왜 갑자기 4승인데요? 2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는 2의 몇 승하고 똑같다? 1승하고 똑같다. 그리고 괄호면 뭐해라? 지수끼리 곱해라 라고 했지. 그래서 1과 4를 곱해서 2의 4승. 그 다음에 A가 제곱 있는 것 자체가 4개 더 있는 셈이니까 A의 2, 4, 8승. 그 다음에 B의 4승. B의 1승이 4개 있는 셈이니까 B 4승 나누기 되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 마찬가지로 3의 1승 A의 1승 볼 수 있으니까 나누기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B의 6승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뺀다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나누기가 헷갈리는 애들은 무조건 분수 만들고 생각해라. 분수는 항상 앞에 있는 게 뭐? 분자, 뒤에 있는 게 분모. 분자 나누기 분모다, 그죠?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 해주면 3의 제곱은 계산해서 9a 제곱 b 6승 분의 분자의 2의 4승은 16 a의 8승 b의 4승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바꿔냈으면 이제 계산 가능한 거 9와 16은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9랑 16은 그대로 냅두고 A가 분자의 8개, 분모의 2개, 그럼 약분해서 몇 개? 6개. A의 6승. 그 다음에 B는
분모가 6개, 분자가 2개니까 4개니까 분자가 더 적지요. 약분하면 분모에만 남아서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더라. 자, 분수가 들어가 있을 때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문제 손 그어가지고 구분해놓고 랄랄라 손 넘어오지 마세요. 그었으면 자, 마찬가지로 괄호 전체가 3개 있다는 얘기다. 3개 곱해져 있다. 그럼 얘는 뭐다? b의 제곱분의 a 곱하기 b의 제곱분의 a 곱하기 b의 제곱분의 a라는 얘기니까 제일 처음에 해봤듯이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분모끼리 다 곱하고 b 2개, b 2개, b 2개 곱해서 b 6개. 그 다음에 a 하나, a 하나, a 하나 곱해서 a 3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 확인해보자. 만들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결국 b의 제곱이던 게 3개 있어서 둘이 곱한 6이 나왔고 a의 1승이 3개 있어서 곱한 3이 나왔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할 때하고 똑같다. 괄호돼 있어서 지수 붙어 있으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분모 쪽에 있는 지수도 똑같이 뭐 해줘라? 곱해줘라. 그 얘기. 자, 그럼 요거랑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끝내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 일단 쌤이 풀기 전에 너희가 한번 풀어봐라. 영상은 항상 멈춰놓고. 자, 같이 봅시다. 그래서 풀어보면 첫 번째 거 이제 좀 간략하게 간다. 제곱이 있으니까 지수 전부 2배로 해주면 되지요. 2도 2의 1승이었고 b도 b의 1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2의 제곱 4. 그 다음에 a 제곱이 2번 있는 셈이니까 a의 4승. b의 1승이 2번 있는 셈이니까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 붙었고 뒤에 거 풀어보면 4가 3번 있는 셈이니까 4의 3승. 4의 3승 말고 4, 4, 16에 4 한 번 더 곱해서 64 적어도 되는데 그냥 거듭제곱꼴로 써줬다. 그 다음에 a가 한 개 있는 게 3번 있으니까 a의 3승 분의 b도 한 개 있는 게 3번 있는 셈이니까 b의 3승. 자,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 분수. 초등학교 때 배웠지. 어떻게 계산하라고? 곱하기로 바꾸면서 뭐로 바꾼다? 역수로 바꿔준다. 그래서 equal 역수로 바꿔내면 4a 4승 분의 b제곱 곱하기 b제곱 곱하기 b 3승 분의 4의 3승 a의 3승 나오고 이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4a 4승 b 3승 분의 4의 3승 a 3승 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더라. 헷갈리지 않게 선 꺼서 아래 구분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분수니까 뭐 해주자? 약분하자. a가 위에는 3개, 밑에는 a가 4개 곱해져 있으니까 3개 다 날라가고 a는 1개 남을 거고 b는 반대로 분모가 3개, 분자가 2개니까 분자에 있는 거 다 날라가고 반대로가 이거 맞구나. 자, 그 다음에 b도 1개 남고 4는 분모에는 하나 있는데 분자에는 3개 있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날라갈 거고 날라가 버리겠네. 분모는 지워져 버리고. 그래서 약분하면 이거 물 먹어. 약분하면 분모에는 남아있는 게 a와 b, a, b. 분자에는 남아있는 게 a, b 다 날라가고 4만 2개 남았으니까 4, 4,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배우게 될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 함수 나중에 배우게 될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이것저것 다 배우려면은 치수법칙이 필수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마침 우리 교과서 38, 39페이지 쪽에 보면은 관련된 문제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들 한 번씩들 풀어봐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